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을 재밌고 쉽게 더달한테 서울의 대표 유백선입니다.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가 다시 열렸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꼭 알아야 할 상식이지만 조금은 어려운 환율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텍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이제 각국의 지도자들이 검은색 차량을 몰아서 플로리다 판비치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로 지금 다 335 모이게 만들었는데 왜 관세를 올리려고 할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달러 가격이 1,400원을 지금 뛰어넘는 중에 있죠. 자, 원래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나서 1350원, 6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50원이 상승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는 요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첫째는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금리가 더 높은 곳으로 돈은 더 몰려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라는 것은 돈의 가격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돈을 맡겼을 때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사람들이 돈을 넣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을 달러로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 가격이 비싸져요. 수요가 높아지니까. 지금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를 올린다고 했을 때 또다시 달러의 수요가 치솟게 되는데요. 자, 쉽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자, 미국, 한국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 미국과 한국에서 여러분이 딸기를 사고 싶어요. 딸기를 살 건데 관세를 올리기 전에 미국에서는 10달러. 자, 한국산 딸기는 5달러였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딸기는 10달러고 한국에서 수입된 딸기는 5달러예요. 그럼 여러분이 미국 소비자라면 어떤 딸기를 사겠어요? 당연히 한국에서 수입된 딸기를 사겠죠. 맛이 똑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자, 근데 관세를 올린대요. 관세를 크게 올려서 한국에서 수입되는 딸기가 11달러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소비자라면 미국 딸기를 사겠어요? 한국 딸기를 사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뭐 애국심으로 사는 거 아닌 이상은 당연히 더 싸고 질이 똑같은 미국 딸기를 사 먹게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관세를 올리게 되면요, 한국 딸기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게 되고요, 미국 딸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달러랑 무슨 상관이냐면, 자, 여러분 미국 딸기를 사려면 뭐로 살 거예요? 100원, 200원 원화로 사실 거예요? 아니면 달러로 살 거예요? 당연히 미국산 딸기니까 달러로 사야지. 미국에서 원화로 쓰면 그 사람들 받아줍니까? 기념품으로나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딸기는 점점 더 인기를 잃게 되니까 원화의 수요가 떨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미국산 딸기의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 달러의 수요조차도 올라가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달러가 결과적으로는 강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동맹국들뿐 아니라 뭐 중국에 대해서는 60%를 때리겠다 이렇게 막 협박까지 하잖아요. 미국이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바로 내수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경상수지라고 해서 무역을 통해서 이제 적자 폭이 굉장히 커졌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 경상수지를 개선해가지고 미국이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강달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수를 진작시키고 기업들도 야 너네 다 미국에 들어와서 직접 생산해. 그렇게 하면 혜택을 줄게. 바이든 대통령 때 그렇게 했었죠. 내수를 살려가지고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호황이 되도록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대신에 이 관세를 올리면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관세 정책이 더 쥐약이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이 어느 나라는 바로 제조업 국가들이에요. 제조업 국가들은 특히나 이 관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판매하는 딸기 가격이 현지에서 판매되는 딸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왜? 이 관세가 플러스 알파 돼 보니까 가격에 수입하는 사람들은 이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관세 올린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게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군이요, 제조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70%, 미국 경제의 GDP의 70%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여러분. 서비스 산업에서 나와요. 서비스 산업. 이 중에 22%가 금융,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 밑으로 쭉쭉쭉 이어지는데요. 자, 구글, 메타, MS, 애플. 자, 얘네들 우리가 무슨 산업이라고 해요, 여러분?
IT 산업이라고 하죠. 이 IT 산업, 이 회사들이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90%.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IT 산업이 판매하는 제품, 서비스 제품이죠? 얘네 형태가 있어요? 형태가 없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무형자산. 근데 얘네들 관세에 관련이 있는 애들일까요? 관세? 자, 무형자산을 파는데 관세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서비스 제품은 관세를 올리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이 야, 니네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60% 중국 때려버릴 거야. 그렇다고 해서 중국은 관세 똑같이 60% 때려봤자 미국에 피해가 갈까요, 안 갈까요? 서비스 산업은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관세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관세 보복을 당하더라도 본인들한테 큰 타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리하게 미국의 산업 구조 자체가 이미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를 올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을 따라오려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이 있죠. 중국, 멕시코, 뭐 인도 같은 나라들, 걔네들은 뭐로 돈을 벌고 있어요? 제조로 돈을 벌고 있단 말이야. 한국도 포함입니다. 그 제조업으로 인해서 이제 공장, 외주 공장으로 돈을 버는 그 나라들이 감히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경쟁력을 따라올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정책인 겁니다. 이래서 관세를 자꾸 올리는 거예요. 서비스 산업이 미국 외에는 다 취약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거를 10분 활용해서 자기들은 득이 되고 다른 나라들은 눌러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관세예요, 관세. 왜? 무형자산에는 관세를 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만 깔리면 그냥 서비스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넷플릭스 사용한다고 해서 여러분 관세를 내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관세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과를 사 먹거나 뭐 오렌지를 사 먹거나 딸기를 사 먹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애플 휴대폰을 여러분이 수입해서 산다. 그럼 관세라는 게 붙죠. 그래서 그 관세를 피해 가지고 중국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공장 세워서 우회 수출을 하잖아요. 미국에다가. 그런데 이제 그런 짓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니네가 그렇게 해서 자꾸 따라오려고 하는데 너희 서비스 약하잖아. 관세 올려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완전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IT 산업을 중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이 보복해서 뭐라 하죠? 플랫폼세 같은 거를 우리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 IT 기업도 이렇게 나오겠죠. 야, 그러면 나 서비스 안 해. 자, 만약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얘는 이 4개의 회사들이 서비스를 중단해버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MS 오피스를 쓸 수가 없습니다. 뭐 불법 프로그램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이제 최신 업데이트도 불가능하고요. 보안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글링 이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찾으실 겁니까? MS도 안 되니까 오픈 AI도 못하게 될 수 있죠. 여러분 아이폰 못 쓰게 돼요. 여러분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통해서 타겟팅 광고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특히 중대사업자 저처럼. 메타가 서비스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산업이 망가져버리고 마비돼 버린다는 겁니다. 이미 이 친구들이 전 세계를 다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플랫폼 같은 거 우리가 세금 매겨가지고 규제를 한다고 딱 해버리면은 그냥 그 나라의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상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이거 여담이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환경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제품 원가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인력을 줄이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인력. 인건비가 제일 많이 그 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원가를 낮춰서 이제 세금만큼 우리가 가격을 올리지 않고 같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쨌든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가장 쉬운 게 인건비를 줄이는 거죠. 제품을 뭐 어떻게 원가 낮추기 쉽지는 않으니까 밸류체를 바꿔야 되니까 인건비.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요즘 이제 한국은행도 요번에 0.25% 기습적으로 인하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경기 침체에 크게 올 수 있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고돼 버리면 소비가 그만큼 더 살아나지 않겠죠. 그러면 가뜩이나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가 더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특히나 이제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나 2차 전지에 관련된 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들인데 이것들을 지금 관세를 부과해버리면 우리나라는 경제가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정부가 잘 협상을 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그 어떤 관세를 최대한 폭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은 미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도 최대한 우리가 산업 구조도 잘 개선을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달러를 유지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요, 바로 전 세계의 모든 뛰어난 인재들을요, 블랙홀처럼 쫙 빨아들이려는 목적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자,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면 졸업 너희 바로 영주권 줄게. 이게 미국에 유학을 떠나셨던 분들은 이게 엄청난 프리빌리지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 대학에서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비자를 스폰서십 해주는 회사를 만나지 못하면요, 강제로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들이 악덕 기업들에게 이용을 당해먹기도 했죠.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정말 사례가 많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너무 잘 긁어준 거예요. 미국 대학에 와서 공부해. 그럼 미국 대학에 와서 그 사람들이 공부하면 미국 대학들은 돈 벌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공부만 하나요? 여기서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생활비를 쓸 거 아니에요. 주거 비용도 감당할 것이고. 미국에 와서 돈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대학을 잘 졸업을 하면 영주권을 줄게. 그래서 너희가 안정적으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줄 거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강달러랑 뭐가 유지가 되냐? 여러분, 자, 강달러라는 게 뭐예요? 환율이 지금 예를 들면 1,4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연봉이 10만 달러야. 그 원화로 얼마냐면 이게 1억 4천입니다. 근데 그 전에 환율이 1,300원일 때는 어땠어요? 똑같이 10만 달러면 1억 3천만 원이죠. 자, 1,000만 원 차이 나네, 1,000만 원. 환율은 100원 차이지만 여러분이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 1,000만 원이나 차이 난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삼성전자에 입사를 할 거야. 똑같이 1억을 준대. 10만 달러죠. 10만 달러를 준대.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1억밖에 못 받아요. 10만 달러를 계약을 해도. 근데 미국에 가서 똑같이 연봉 받으면 얼마예요? 무려 4천만 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미국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를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에 있는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같이 좋은 빅테크로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 강달러를 유지했을 때 세계의 유수한 인재들을 미국으로 유치하기가 훨씬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요, 자, 아메리칸 그레이트 어게인 하지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 특히나 누구? 뛰어난 두뇌를 가진 너희들이여 와라. 너희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시켜 주겠다. 어떻게? 돈으로. 당연히 기회뿐 아니라 너네 나라에서 일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일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보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래서 강달러 정책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주구장창 주장해왔던 뛰어난 인재들을 미국에 유치하기 위한 좋은 전략 중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좋은 선순환이 되는데요. 미국은 서비스업 국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떤 기업들이 가장 많이 돈을 벌고 있다고 했죠? IT 기업들이 모든 산업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IT 기업, 여러분, IT 기업을 우리가 비용 구조를 봤을 때 제일 많이 돈 드는 게 뭘까요? 이 IT 기업이. 인건비예요, 인건비. 자, 돌려 말하면 뭐예요? 서비스업이 더 발전하고 나아지려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식을 잘 다룰 줄 아는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서비스업에 진출을 해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강달러로 인해서 아메리칸 드림 정책이 계속 유지될 때요, 세계의 모든 뛰어난 두뇌들이요, 자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 대학만 졸업하면 영주권을 준다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돈도 많이 받을 수 있어, 자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리고 일자리도 미국이 훨씬 더 낫죠. 좋은 일자리도 많죠. 자, 그러면 당연히 유수한 두뇌들은 미국에 남을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이 계속 IT 산업의 경쟁력을 올려주고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고 또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올려주고 미국의 경제를 탄탄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달러 정책, 관세를 올리는 정책 하나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정책 자체가 너무 결이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달란트 여러분들은 미국이 왜 관세를 올리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바라볼 때 미국은 앞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더 잘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서비스업이 자기들은 강점이니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올려서 경제가 더 탄탄하고 부강한 나라로 거듭나겠다라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 미국이 최첨단 산업들은 다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제조업 국가로 먹고 사는 거에 그칠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목숨을 걸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확실히 돈도 더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미국이란 나라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도 코리안 드림을 통해 많은 인재들을 우리나라로 끌어모을 유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은 되게 영리하게 지금 산업 정책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다 평등하게 잘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이 최고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욕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투자자로서는 미국이 이렇게 본인들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국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더 탄탄하게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력을 늘려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두 번째 집권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큰 위기죠. 하지만 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 또 머리 똑똑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빠르게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 위주로 산업을 좀 개편을 하고, 우리가 또 미국과 좋은 동맹 관계잖아요. 이번에 협업을 잘해서 미국의 기술력을 잘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또 앞으로의 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기술, 앞으로 너무도 중요한 기술들이에요. 이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미국에 발맞춰서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하여서요, 저희 더 달란스 서울이 이번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론칭했습니다. 원래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밀리언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가볍게 해서 밀리언 라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론칭을 했고요. 밀리언 라이트는 저희 더 달란트 서울의 컨설턴트들을 직접 만나실 필요 없이 여러분께서 저희가 엄선한 세계 최고의 탑티어급의 경제 매거진들과 그리고 투자 대가들이 쓴 검증된 공신력 있는 그런 전문 서적들을 여러분 큐레이팅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 책만 받아보실 뿐 아니라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재밌고 쉽게 그 책의 내용들을 학습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상세 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지원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들, 비용이나 이용하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